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펄어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건데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 이 현재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펄어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게임 업종들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반사익을 통해서 20배까지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저평가 우량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제부터 참 재밌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이제 도깨비라는 신작이 나오면서 게임스컴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컸죠. 사실 이게 5월달, 4월, 5월부터 이야기가 좀 많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살 거다라는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주가가 한 35% 정도인가요? 한 40% 정도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이슈를 끌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이 너무 비교되는 종목이 있죠. 바로 NC소프트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장주를 가져왔던 NC소프트가 15%나 이제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 NC소프트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펄어비스가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NC소프트가 지금 폭락이 나왔습니다. NC소프트 폭락이 나왔는데 이 폭락을 가지고 많이 답답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뱉어내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 보면은 NC소프트라는 종목은 2020년도 5월달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4분기 출시 예상, 그러니까 실제로 4분기보다는 올해까지 연장이 됐긴 했지만 이 5월달부터 불소 2에 대한 기대감이 미쳐주면서 2020년도가 이때죠. 그래서 대략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2019년부터 2020년도 같은 경우 리니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이 시장의 조정에서 사실상의 여기 100만 원 정도까지는 뭐가 끌어올렸냐?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출시 기대감의 목표가를 상향한다. 기대감 뉴요, 기대감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와줬었는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큰 기대감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도깨비와 너무 비교를 많이 당했죠. 그러면서 보면은 기대감 대비 완전히 그냥 흥행 실패. 이제 그냥 런칭 흥행 실패해가지고 실망감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앞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아니죠. 실제로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불소 2보다도 이제 도깨비는 사실상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언제까지냐? 자, 보면은 NC소프트가 주가의 상승을 이어갔던 게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왜? 실제로 내년 출시 기대감,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의 출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 올라갔던 거고, 그럼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볼 수 있겠어요? 바로 도깨비가 출시하는 그 당일까지, 아니면 도깨비 출시하는 근처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봤을 때 도깨비 출시가 언제냐고 하면은 도깨비는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고 구체적인 출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요. 그럼 적어도 내년 초창기라 하더라도 올해 말에서 내년 1월까지는 블레이드 소울이 아니죠.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고, 그런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차트 같은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주식을 좀 하신 차트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주가가 저항을 맞던 자리를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지켜주고 재돌파와 함께 또 이제 저항대를 지켜준다. 그럼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주가의 레벨업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이런 5만원짜리까지 빠졌을 땐 주워담기 좋았던 흐름이었고, 이게 과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NC소프트의 차트와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자, 과거에 지금 급등 나왔다가 이제 저항대를 맞는 듯 하다가 돌파가 나와주고 지켜주고
다시 지켜주고 주가의 레벨업하는 자리. 근데 지금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봤을 때 사실 NC소프트의 과거 현재 이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시 비교해드린다고 하면은 자 보세요. 돌파 이후에 돌파하려다가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다시 재돌파가 나오고 이런 지지. 그래서 주가의 레벨업이 여기서 1, 2가 나와주고 여기를 지켜주고 날렸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하는 타다 돌파하다가 다시 이제 지켜주고 여기서 뭐합니까? 다시 반등. 지켜준 구간대가 여기서 지켜준 구간대가 나왔다. 1, 2 주가의 레벨업 자리가 동일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펄어비스의 흐름이 지금 과거 NC소프트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NC소프트가 딱 이 자리에서 주가의 레벨업 하는 자리에서 2배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 수익은 2배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에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PS 곱하기 PER이고 통상적으로 PER은 너무 저평가되어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업종 PER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대입하기도 하는데 우리 내년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거니까 자 PER 같은 경우는 대략 56.9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뭡니까 EPS를 봤을 때 4,000원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계산기를 통해서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자 4,000 아까 얼마였죠? 어디 갔니? 4,067 곱하기 56.95로 했을 때 23만원 나온 거예요, 대충. 이게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보통의 이 리포터를 작성하는 이 기업 리포터에서 나오는 이 뭡니까? 목표 주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증권사 식으로의 이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 그럼 진짜 23만원까지 대략 좀 100% 정도의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모멘텀은 충분히 보유하셔도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봤을 때 이미 저점 대비해서 2배가 오른 자리예요. 저점 대비해서 2배가 오른 자리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보면 100%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늘 얘기하지만 이미 급등세가 나와서 눌림목을 가지고 간 종목, 이런 종목은 사실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주가 적게 보시면 되겠지만 펄어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그 펄어비스를 사고 싶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펄어비스를 통해서 발사이익을 받을 종목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 보면요, 사실상에 이제 뭐 게임 시장에서 과거에서 48조 중국 게임 시장을 뚫으면서 검은살 모바일 판호도 발급했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이제 앞으로가 내가 봤을 때 시작일 것 같아요.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48조 이제 게임 시장을 뚫으면서 이 판호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적이나 모멘텀이 부각되고 이제 도깨비를 통해서 이제 꽃길만 걷자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펄어비스를 통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고. 그게 뭐냐고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도 어렵다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도깨비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부각된 거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오픈월드 액션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과거에 예를 들면 포켓몬고 같은 경우 봐요.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이 포켓몬고가 뜨면서 포켓몬고가 이슈를 받았다기보다는 미래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인 AR, VR 테마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켓몬고 테마라고 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래서 이 AR, VR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굉장한 급등세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막말로 따져보면요, 펄어비스라는 경우는, 펄어비스는 지금 메타버스에서 어떤 걸 한다가 아니라 어떤 수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 플랫폼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반사이익을 찾아낸다,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있었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지금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거는 아직도 상용화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술력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에 있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도깨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PC와 콘솔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개발 중이다. 이게 중요해요. PC와 콘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아까 뉴스 보여드렸는데 포켓몬고가 이제 급등했을 때 AR, VR 말고 수혜받았던 게 뭐냐고 하면은 닌텐도의 부품을 공급했던 광전자가 수혜받았습니다. 왜? 이제 포켓몬고를 통한 이제 닌텐도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야? 자, 지금 이제 펄어비스라는 게임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근데 중요한 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 어떤 기술이 나온다, 적용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야. 그럼 가져다 버리자고. 가져다 버립시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PC와 콘솔을 통한 게임 공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PC게임의 강국입니다. PC게임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딱 그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PC보다는 콘솔 게임이 더 상용화가 돼 있어요. 이 유럽권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실적이나 이 유럽 이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콘솔 시장을 공략했을 때만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좀 얘기하고 싶고, 사실 게임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맞지만 콘솔 시장 성장만큼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 PC와 콘솔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검은 사막, 원래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48조에 달하는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했던 검은 사막이죠.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이 콘솔에 대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콘솔을 봤을 때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플스죠. 플스4, 플스5, 엑스박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콘솔도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또다시 플스라든지 엑스박스라든지 기반으로 한 이 콘솔 게임을 출시할 거다를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콘솔 시장을 공략을 해야만 된다. 왜? 유럽권에서는 콘솔이 더 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국내 게임 업체 같은 경우도 이게 오래 나온 기사예요. 콘솔 시장 공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실제로 콘솔 시장, 이제 PC 게임보다는 콘솔에 대한 걸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 시장 7년 만에 세대 교체, 수혜주 발굴 나선 증권가에서도 실제로 이제 콘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콘솔에 대해서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라는 이번 도깨비 사태라고 좀, 그래서 도깨비 게임 관련을 게임을 두고 콘솔 시장의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건 뭐야, 이거 안 지웠네요? 자, 이거는 전에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콘솔 시장을 봤을 때 이게 2020년 3월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 좀 찾기 어려웠지만 역대 콘솔 게임기 누적 판매 순위를 보면은 뭐 다 1위, 3위가 다 뭡니까? 플레이스테이션, 플스 2, 4, 3 뭐 나오는데, 사실 여기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뭡니까? 플스5겠죠. 플스5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서 이거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만큼 좀 물량 공급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인기도 많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콘솔 시장 이제, 자, 정리 1. 메타버스가 이제 펄어비스 도깨비 게임 관련해서 콘솔 시장의 성장을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뭐라고요? 그 콘솔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을 봤을 때
플스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제 콘솔 시장의 성장과 함께 뭘 한다고? 플스 관련 수혜주가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심지어 뭐예요? 닌텐도 포켓몬고가 이슈가 됐을 때 포켓몬이 전체는 닌텐도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닌텐도에 부품을 공급하는 광전자가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깨비가 만약에 이슈가 되고 유럽권에서도 이슈가 된다, 유럽권에서도 정말 많은 실적이 나오고 정말 최대 수율을 받는다 하면은 플스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럼 플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찾아놔서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봤을 때 찾았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다라고 하기 좀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기차와 플스, 전기차도 모멘텀이 있고 플스도 모멘텀이 있어요. 뭐요? 성어전자가요. 그래서 필름 콘덴서 플레이스테이션 5와 포르쉐 아우디 전기차 납품. 야, 포르쉐 아우디의 전기차 납품도 하고 플스 과연 모멘텀도 가져가고 이런 종목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20배 상승 모멘텀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 분석을 보면은 성호전자가 업종 대비 거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업종 PER이 200이라고 하면 약 193이라고 하면은 지금 성호전자 자체는 지금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정도로 20배 정도는 추가적인 업종 평균 PER에 따라갔을 때는 20배 정도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좋아졌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 흑자 전환을 때리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성호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고 최근 시장에 대량의 거래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근데 성호전자는 차트만 보면 지금 이미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 정말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 이 구간 1250원에서 1750원까지는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정말 길게. 대신에 이 구간대에서 매집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콘솔 시장의 성장,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져갔을 때 이 종목은 2,700원이라는 이 신고가 2,500원을 뚫고 신고가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3,000원 내지 5,000원까지도 정말 큰 성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사실 앞으로 콘솔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당장에 엄청난 VR, AR 이런 증강 가상현실에 대한 이거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상 메타버스가 성장하는 만큼 콘솔 시장도 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AR, VR 이런 증강 가상현실이 정말 상용화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 콘솔은 좀 죽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 앞으로의 이 도깨비를 시작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을 봤을 때는 콘솔 시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먼트의 강태호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